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벼락거지라는 말 때문에 저축 이꼴 바보라는 생각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슬픈 세상입니다. 나는 영상의 단일 댓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한때 영끌, B2 붐이 일어났을 때 많이들 봤던 단어입니다. 모르진 않을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어죠. 이딴 단어 만든 사람 누군지 좀 보고 싶습니다. 이 벼락거지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한창 이제 영끌 붐이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뭐 자다 일어나면 이제 집값이 막 2천만, 3천만이 올라가던 그 시절. 그때가 2020년에서 2021년 그때죠. 그때 언론 미디어에서 뭐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내 집을 사지 않고 은행 예적금만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졸지에 거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 영끌하지 못한 사람을 벼락거지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자기는 은행에 이제 저금리로 돈 붓고 살고, 정작 집을 가진 사람은 몇 달 만에 이제 1억, 2억씩 오르고,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은 원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 앞으로 내 집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졸지에 벼락거지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이 말을 만든 사람은 거지의 뜻도 모르나 봐. 한글 어디서 배운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거지의 뜻은 뭐냐면요, 사전적 뜻으로 1번 남으로부터 돈이나 음식 따위를 얻어먹고 살아가는 사람. 2번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된 사람. 이게 거지입니다. 아니, 영끌로 집을 사지 못했다고 해서 왜 거지란 말 들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뭔데? 아니, 내 집 안 가졌다고 해서, 영끌 안 했다고 해서 왜 자기들이 뭔데 우리를 거지라고 치부합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내 집 안 가지면 세금도 안 내? 세금 다 내잖아, 여러분. 법 안 지킵니까? 법 다 지키잖아. 뭐 나만 해코지 했습니까? 해코지 하는 거 전혀 없잖아요. 근데 막 그때 한창 이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거지로 봤습니다. 근데 이 말 싹 들어갔죠. 지금은 하라고 해도 안 하죠. 뭔가 작전 짠 것처럼. 그때는 막 매일같이 벼락거지가 어쩌네 왜 얘기하다가 지금은 안 보이네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왜 저축하는 사람 바보로 보는지. 아니, 진짜 바보들은 저축할 줄 알까? 우리 진짜 바보들은 그런 사람 아니야? 영끌이 미쳐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대출받아서 집에 올인했는데 정작 집값 떨어지고 은행 금리 올라가지고 매달 원금 이자 갚는데 허덕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보 아니냐고. 그리고 또 바보 어딨냐, 피투한 사람들. 갑자기 비트코인으로 이제 좀 수익 좀 보니까 이때다 씹어가지고 직장 때려치우고 전업 투자하겠다 설쳐가지고 빚까지 내가지고 다 투자했다가 꼬라박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보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경우에. 근데 이 바보들 정신 못 차렸잖아 아직. 아직 대한민국에 바보가 많아요. 지금도 비트코인 열풍이라고 갑자기 뭐 일하는 거 손 놔버리고 투자하겠다고 또 나온 사람도 많잖아. 그럼 제2의 또 B2 대나 나오겠죠.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이 B2를 한 사람들은 나중에 자신들이 이제 그 빚내서 투자한 거를 많이 날려먹었을 시에 대안 같은 게 없습니다. 거기다 빚을 갚겠다는 의지도 없어요. 제가 B2 한 사람들 좀 싫어합니다. 많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잘 되면 자기 탓이고요, 안 되면 나라 탓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B2 한 사람들 보니까 제 방송 몇 명 왔는데 다 차단시켰습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이제 와서 뭐 다 꼬라박으니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뭘 도와줘. 막상 이득 받을 땐 자랑 엄청 하다가
자기들이 날려먹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부모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대출 받았으니까. 웃긴 게 뭐냐 하면 말로는 갚겠다 해놓고서 또 뒤돌아서면 또 하고 있다니까. 나 그게 싫어. 갚을 거면 아예 만사 제껴놓고 일만한 갚던가. 맞잖아요. 또 그러긴 싫어. 그렇게 살긴 싫거든. 거기다 돈 좀 생기면 또 투자합니다. 내가 그걸 한두 번 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느낀 게 그런 거야. 아, 비투한 사람들은 개가천선이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투자하면 이제 자달 일어나면 막 1,000만, 2,000만 수익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 노동해가지고 버는 돈이 얼마나 하찮게 느껴지겠어요. 얼마나 병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겠냐고. 이런 투자가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하루 아침에 막 수천만 원씩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버는 돈은 돈이 아닌 거야 이게. 거기다가 고생하기 싫고. 왜냐, 그냥 투자해서 마우스 끄적여서 하는 것들은 쉽잖아 여러분. 이건 뭐 땀 들리지도 않고 그냥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 스마트폰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뭐 힘쓰고 노동하는 것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해봤자 얼마 안 된다고. 근데 막상 갚으려면 그 일을 해야 돼.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막상 그러긴 싫어. 그 몇 년 동안 해나가면서 일하기 싫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건 그런 거야. 비투한 사람들 정신 못 차립니다. 네. 혹시나 뭐 제 방송 비투해서 날렸다고 오실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위로 같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 본인 탓입니다. 그리고 국가 탓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국가에 뭐 그렇게 이바지했다 그래? 뭐 그리 잘한 게 있어요? 딱히 뭐 국가에 이바지한 것도 없잖아요. 본인이 뭐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다고, 뭐 그렇게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다 그래? 아무튼 여러분, 자기라면 저축하는 사람 바보가 아닙니다. 전 바보라 말한 적도 없고. 예.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 돈 관리 잘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이럴 때에서 여행 같은 거 바라면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 아직도 여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 어떻게 좀 인생을 한 번에 구제받으려고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만큼 무모한 게 없습니다. 한 방 노리려고 하다가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에 맞게 사시고요. 버는 돈에 이제 좀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씀씀이 조절하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랄게요. 예. 어차피 우리가 보통 사람 태어난 이상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일하는 게 좋아. 오래 살려면. 괜히 막 누가 뭐 얼마 벌었다고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혹할 이유가 없어. 어차피 내 돈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것만 집중하시고 괜히 막 투자 뽕이 차가지고 멀쩡한 직장 때려치우고 빚내가 투자하고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뉴스에 나오던데 캐피탈이랑 카드 연체 만화 대란 온다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가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개인의 빚이. 그래서 이게 한번 터질 것 같은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대출을 받는데 못 갚아요. 받기만 할 뿐 제대로 갚는 사람들이 줄고 있습니다. 아파트 연끌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원금 이자를 제때 못 내는 사람들이. 제때 못 내면 어떻게 됐어? 한두 달은 봐주겠지, 은행에서. 근데 자꾸 몇 달 미뤄지면 어떻게 돼? 은행 참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어쩔 수 없다. 너희도 아파트 팔게. 팔아서라도 우리 돈 가져야겠다. 그럼 경매에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 경매 활발하죠, 여러분. 앞으로 더 활발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연끌했다가 원금이자를 제대로 못 갚는 분들 생기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 연끌이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보통 연끌할 때 뭐 주담대나 이제 뭐 신용대출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30년 1, 2년이 아니라 30년이에요 30년 동안 매달 그 꼬박 갚아야 되는데, 그럼 직장은 30년 동안 안 잘리고 계속 다녀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중간에 내가 뭐 회사 어려져가지고 직장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막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막 못 벌면 원금이자 어떻게 갚아 나갑니까? 은행에 봐줍니까? 안 봐주잖아요. 여러분. 한두 달 봐주겠지만 세 달 이상 넘어가면 은행도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연끌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원금이자 제때 못 낸 사람 생기고, 그리고 이제 비투한 사람들도 못 갚는 사람 생기고요. 그러니까 빚을 지는데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야. 책임 못 질 것 같은 그 사람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는 거죠. 특히나 지금 남자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의 어떤 그런 과소비이 심하거든요. 여자분 돈이 많아 돈 쓰는 게 아니라 아마 대출받아 돈 쓰는 사람도 많을 거야. 대출받아 여행 가고 대출받아 명품 사고 그런 사람도 많을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아마 신용카드를 좀 물쓰듯이 쓰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많아지긴 한 것 같아. 문제는 그런 분들이 이걸 못 갚는 거죠. 여자는 빚지면 더 안 됩니다. 남자보다. 왜냐? 남자만큼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여자분 인생에서는 뭔가 빚을 져가지고 여자 능력으로 빚을 갚아본 역사가 거의 없어요. 거기다 이제 결혼도 못해. 마통능 발각돼가지고 이제 빚내가 결혼도 못해요. 본인이 갚아야 돼요. 뭐해서 갚으실 겁니까? 버는 거 뻔한데. 아마 여자분들 지금 카드비 있는 사람들 좀 많을걸? 네. 리볼빙 하는 사람들 많을걸요 아마? 문제는 본인들 버는 게 뻔하기 때문에 못 갚아요 이거를. 그래서 한번 카드 대란 또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2의 카드 대란. 과거에 2003년 그때 모 카드사에서 카드 대란 사건이 터졌죠.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시려나? 2003년. 예. 결국에 그 카드사가 기업이 나빠지니까 카드사를 팔아버렸어요. 예. 그때 막 개나 소나 카드 막 뽑아주고 길거리에서 뽑아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용카드 뭔지 모르고 막 쓰다가 그때 이제 카드 대금 보고 이제 놀래가지고 결국에 못 갚아가지고 신분차 되고 직장 잘리고 이혼 당하고 인생 굴러간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될 것 같아.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매운맛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 내가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 그런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신용카드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대출 같은 거 받지 마시고 본인도 버는 돈에서 좀 소비를 맞춰가 쓰시고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지금 존버해야 됩니다. 우리가 존버하는 동안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 버티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존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